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여행 브이로그로 돌아온 해나키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가는 저의 새로운 여행지는 호주 브리즈번인데요. 제가 브리즈번 바로 옆에 골드코스트라는 곳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대학교를 2014년에 졸업했는데 지금 졸업하고 10년 만에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를 지금 가게 됐어요. 제가 또 호주에서 한 4년 반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관광객이 하는 여행이 아닌 여러분께 꿀팁을 알려드릴 수 있는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관광비 영원,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영원, 무료 브리즈번 여행을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Welcome to Brisbane. Coast train, stopping at all Brisbane City stations. 지금은 10월 1일 새벽 5시 40분 브리즈번 센트럴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이 너무 밝아서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10월이 호주가 여름이라서 그런지 해가 엄청 일찍 뜬 것 같아요. 여기가 이번에 제가 브리즈번에서 이틀 묵게 될 소호 브리즈번이라는 호텔입니다. 제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야우. 혼자 자기 딱 깔끔하죠? 전망은 좋지 않네요. 그 다음에 욕실, 샤워실. 브리즈번에 있는 호텔에서 가격 대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브리즈번 시티 무료 투어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이고, 그 다음에 호텔 입구로 바로 나오면은 바로 앞에 이렇게 무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30번 버스가 오거든요. 버스가 한 매 15분에서 20분마다 버스가 배차 간격이 있는데 지금 한 4분 뒤에 버스가 올 거거든요. 날씨 미쳤다. 오늘 영상은 진짜 날씨가 다 했네요. 왔다. 오늘의 첫 무료 대중교통 버스. 이렇게 버스가 오면 버스 이렇게 손짓을 해야지 버스가 선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버스가 그냥 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버스 문화가 손을 들어야 버스를 세워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호주 여행하시는 분들 혹은 뉴질랜드 여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Hello. Thank you. 브리즈번 도심에서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버스의 이름은 시티센터 프리루프스인데요. 시티루프, 스프링힐 루프, 사우스 브리즈번 루프, 이렇게 세 가지 노선의 무료 루프 버스가 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노선은 스프링힐 루프입니다. 땡큐. 저는 아까 거기 호텔 앞에서 무료 버스를 타고 한 4정거장 와서 지금 퀸스트리트 스탑 57번에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시골에 갇혀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도시 나오니까는 약간 시골 소녀가 상경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와, 진짜 10년 만에 브리즈번 오니까는 진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예전에 저 20대 시절에 대학생 시절이 너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10년 전이랑 비해서 이 브리즈번 중심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NZ 스퀘어입니다. 이 주변에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 점심도 먹고 쉬어가는 그런 장소예요. 거지새다. 하이, 오. 이렇게 NZ 스퀘어 위쪽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면요, 여기 점심 먹기 좋은 이런 잔디밭이 나오고요. 약간 우중충한 오클랜드 날씨에 적응돼 있다가 이렇게 약간 밝은 날씨에 브리즈번 오니까는 기분이 약간 한껏 들뜨는 것 같아요. 역시 이 날씨에 따라 사람의 이 감정 변화가 진짜 격차가 큰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날씨 좋은 도시에 살아야 돼. 이렇게 NZ 스퀘어를 가로질러서 걸어와서 위로 이렇게 계단 위로 올라오면은 있는 곳이 바로 센트럴 스테이션입니다. 여기가 브리즈번의 가장 중심부. 브리즈번 공항에서 센트럴 스테이션역 기차에 내리면은 딱 여기서 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저와 함께 브리즈번 시티 바이브를 같이 느껴보시죠. 여기는 퀸 스트리트 몰이라고 브리즈번 시티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쇼핑 스트릿입니다. 맞다. 아직 호주 유심칩을 안 사가지고 유심을 하나 구입하고 오겠습니다. 방금 유심을 사고 왔는데 제일 저렴한 게 일주일에 7기가짜리 데이터 있는데 12불이면은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이거든요. 아주 10,000원에 싸게 잘 구입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공항에는 한 30불짜리 있던데 공항보다 훨씬 싸네요. 여기가 역시 시티가 싸. 이 헝그리 잭스는 버거킹이랑 똑같은 곳인데요. 이 버거킹이 처음에 호주에 이렇게 처음 진입할 때 이미 상호명이 버거킹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거킹이지만은 상호명을 바꿔서 헝그리 잭스로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새. 오랜만에 보는 거지새다. 이 새가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한국인들 사이에서 거지새로 불렸는데 원래 이름은 아이비스란 새예요. 이 새가 호주에 엄청 비둘기만큼, 우리나라 비둘기만큼 많이 있는 새인데, 얘가 왜 한국인들한테 거지새로 불리냐면은 맨날 이렇게 쓰레기통 주변에서 쓰레기 주워 먹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거지새. 뉴질랜드에는 푸케코라는 까만 닭이 많은데 호주에서는 이 아이비스 새가 많답니다. 여기는 킹 조지 스퀘어 스테이션이고요. 그리고 이 킹 조지 스퀘어 스테이션 맞은편으로 있는 건물이 시티홀 시청입니다. 와, 추억의 부스트다. 뉴질랜드에 탱크가 있다면은 호주에는 부스트가 있어요. 이거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교 때 이렇게 많이 먹던 스무디 집인데, 이 스무디 가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제일 첫 번째 저기 망고 매직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Hello, can I please have the large mango magic? It's henna. Thank you. 와, 10년 전 그 맛 그대로 맞네요. 와, 너무 맛있어. 아까 그 시티 중심가에서 위쪽으로 한 10분만 걸어오면은 이렇게 시티 보타닉 가든은 엄청 큰 산책할 수 있는 가든인데, 여기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오늘 무료 컨셉에 맞는 아주 적당한 관광지죠. 맛있는 부스트와 함께
보타닉 가든을 한번 쭉 산책할게요. 아, 저기 달리시는 분들 보니까 나도 달리기 욕구가 뿜뿜 솟아오르는데. 아, 여기가 저녁에 약간 라이트 페스티벌 하는 곳인가 보다. 여기 지금 엄청 공원이 넓어가지고 진짜 산책 말고도 이렇게 아침에 러닝하러 오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와, 여기 밤 되면은 불빛 예쁘겠다. 이 지금 지나가는 장소의 이름이 윈터 캐시드럴이랍니다. 겨울 성당이군요. 밤 되면 예쁘겠죠? 이런데 밤에 연인과 함께 보러 와야 되는데 저는 연인이 없으니까 보러 안 올 거예요. 나도 달리고 싶어. 이야, 여기는 커다란 백장미가 있네. 야, 멋있다. 여기도 브리즈번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산책 가이드 투어가 있네요.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에 하니까 여기 브리즈번 시티 시에서 하는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정보가 나올 거거든요. 무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신청하세요. 아, 그리고 이 보타닉 가든 무료 가이드 투어 말고도 아까 그 브리즈번 시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시티 투어라고 이제 가이드분이 무료로 시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투어해주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취향에 맞게끔 원하시는 그 시티 무료 투어를 신청하시면은 좋아요. 저도 시티 무료 투어 한 2시간째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까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는 이 최소 전날 하루 전날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예약을 안 돼가지고 예약 못 했는데 제가 원래는 MBTI가 J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미리미리 예약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J스럽지 못하게 당일 예약을 하려다가 못 해가지고 아쉽지만은 여러분은 혹시나 MBTI J이신 분들은 여행하시기 하루 전날 예약하셔가지고 그 시티 무료 투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가이드가 딸린 무료 투어 이렇게 흔치 않잖아요. 다 돈 내고 어디서 관광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브리즈번 관광 정보를 찾아보다가 제가 방금 입수한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이 있는데 이 퀸즐랜드 주에서 이번에 완전 초특급 대중교통 빅 프로모션 이벤트를 발표했거든요. 버스, 기차, 페리 이런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무조건 그 편도로 한번 이렇게 찍을 때 차감되는 이용료가 50센트밖에 안 든대요. 와, 이게 진짜 엄청 파격적인 거예요. 50센트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으로 해도 1불밖에 안 드니까는 1불이면 한 900원, 1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브리즈번에서 대중교통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8월달, 올해 8월달부터 시작돼가지고 내년 2월까지만 한대요. 그래서 왜 이 기간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묵고 있는 호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는 브리즈번이 속해 있는 이 퀸즐랜드 주가 그 일렉션 선거 기간이래요. 그 선거 기간이라서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이렇게 파격적인 대중교통 할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는 이 관광객들한테는 정말 좋은 럭키한 시기거든요. 저는 이거를 모르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걸 알게 돼가지고 되게 행운이라 느끼는 게 제가 내일 골드코스트 여행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같으면 이렇게 막 왕복으로 뭐 한 2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지금 말하다가 어떤 새한테 어택을 당했어요. 호주는 엄청 그 새들이 뉴질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특히 산란기에 예민하고 공격적인데 그 대표적으로 맥파이라는 새가 있는데 사람이 오면은 머리를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막 실명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맥파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전거 쓰는 헬멧에다가 이렇게 철 같은 거 철심 박아서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맥파이 방어용 모자를 따로 팔기도 해요. 그렇게 철심 박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방금 저를 공격한 새는 맥파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머리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는 지금 또 예민한 시기인 것 같아서 자리를 떴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보타닉 가든은 이쯤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무료로 관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타니컬 가든에서 40번, 여기 또 다른 루트에 아까 제가 탔던 옐로우 루트 말고 40번 루트로 가는 또 무료 시티버스가 있거든요. 이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버스 상태가 청결하고 좋습니다. 무료 버스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예요. 방금 탔던 두 번째 무료 버스에서 여기 애들레이드 스트리트 스탑 22번에 내렸습니다.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얼마 안 돼서 그 페리 탈 수 있는 페리 역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노스키라는 페리역이고요. 이 시티캣은 돈 내고 타는 거고 이 시티호퍼는 무료예요. 아무튼 저는 지금 여기서 무료 페리를 타고 이 사우스뱅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 맞은편으로 보이는 게 이거 보이시나요? 런던에 런던 아이가 있다면은 브리즈번에 브리즈번 아이가 있습니다. 드디어 무료 페리가 도착했습니다. Come through, grab a chair, still got about 5 or 6 minutes here. It is going to South Bank. 이런 근사한 페리를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브리즈번 사람들 너무 부러운데요? 땡큐! 이렇게 무료 페리를 타고 지금 사우스뱅크 지역에 도착했는데요. 사우스뱅크도 되게 볼 게 많아요. 여기 인공해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여기 맛있는 커피랑 맛집도 많아가지고 여기 한국 분들은 줄여서 싸뱅이라 불러요. 싸뱅 오랜만이구나. 잘 있었니? 이 사우스뱅크 쪽에 오면은 브리즈번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코닉한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대표적인 유명 포토 스팟인데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찍으면 더 예쁘게 나올 건데 여기 안쪽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바리게이트 같이 쳐놨어요. 그래서 요 밖에서만 사진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는 못 찍습니다. 다음으로 사우스뱅크에서 유명한 관광 스팟은 여기 이 브리즈번 아이입니다. 이게 대관람차인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시절에 여기서 이 대관람차 타면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오빠는 결혼했을라나? 하여튼 마음은 20대 같은데 어느새 나이 이만큼 먹었나? 애가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한번 타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걸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즈번 아이를 지나서 또 이 브릿지를 지나고 앞으로 쭉 걷다 보면은 또 사우스뱅크의 하이라이트인 인공해변이 나오는데 짜잔, 여기가 바로 사우스뱅크의 명물 인공해변입니다. 겉보기에는 마치 수영장 같은데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해변이라서 여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놀기 좋거든요. 이쪽은 지금 수심이 1m 정도 되는 곳이라서 여기는 아이들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반대편으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어른들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브리즈번 시에서 관리해주는 이제 인공해변이고요. 이 시에서 관리해주다 보니까는 이 라이프가드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페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수심이 낮은 데서 저기 보시면 지금 다 어른이 있거든요. 저쪽은 한 1.8m까지 가서 어른들이 놀기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멋진 해변이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사우스뱅크의 인공 해변을 볼 때마다 진짜 브리즈번, 호주는 정말 선진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멋진 인공 해변을 관리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건데 이걸 다 시에서 관리하니까는, 그래서 호주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나? 이렇게 요 인공 해변이 뒤로 있고, 이 뒤로 거의 다 이렇게 카페랑 다 레스토랑이 뒤로 다 질비해 있거든요. 아까 아침을 좀 맛없는 커피랑 샌드위치를 좀 부실하게 먹어서 지금 배가 더 고픈 것 같은데, 점심은 제대로 된 저의 추억의 맛집을 찾아서 가겠습니다. 나의 추억의 맛집 어디냐? 찾았다. 나의 추억의 맛집 그릴드. 제가 원래 한식파라서 양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닌데, 그나마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을 할 때 제일 자주 먹었던 양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햄버거 맛집 중에서 제 해나킴이 꼽는 가장 호주에서 맛있는 버거집은 여기 그릴드였습니다. 이 그릴드가 헬티 버거로 유명한데, 이런 비건이나 베지테리언들을 위한 버거도 많고, 빵도 그냥 아무 빵이나 쓰지 않고 되게 건강한 빵, 이런 합성 조미료나 그런 거 안 쓴 빵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는 좀 높은데 그만큼 맛은 있는, 10년 만에 초의 그릴드 버거 먹으러 갈게요. 설렌다. 약간 전 남친 만나는 기분인데? 뉴질랜드였으면 헤이즈 비어 시켰을 건데, 이 집은 생맥주가 헤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에일로 시켰는데 맛이 과연, 상큼하네. 그다음 여기는 또 고구마 튀김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구마 튀김은 바삭바삭한 옛날 맛 그대로네요. 이렇게 비프 패티에서 불맛이 강하고, 역시 버거의 근본은 비프 버거예요. 와, 호주에서 비프 버거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으신 분들 여기 그릴드 오셔가지고 와규 버거 종류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늦은 점심을 든든하게 먹어서 다시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다음 무료 관광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호주 곳곳을 걷다 보면은 이런 새를 조심하라는 사인이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새가 산란기에 사람들 머리를 막 공격하거든요. 머리나 눈을 공격하니까는 이게 좀 저는 단점을 여기는 것 같아요. 새들이 너무 무서워요. 안 그래도 동물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공격까지 하면 어떻게 살아. 여기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퀸즐랜드 주립 도서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또 책을 좋아하는 여자거든요. 도서관, 서점 이런 데 되게 좋아합니다. 와, 엄청 크다. 되게 시설이 좋고 엄청 크고 바깥 뷰가 좋아가지고 공부가 절로 되겠는데요. 여기서 왠지 유튜브 영상 편집해도 잘 될 것 같아, 집중이. 근데 진짜 매일 이런 뷰 보면서 공부하고 책 읽으면은 진짜 집중 잘 될 것 같아요. 뉴질랜드의 원주민이 마오리족이라면 호주의 원주민은 애보리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립도서관에 오면은 애보리진의 과거 문화와 역사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이제 오늘 브리즈번 무료 관광 코스의 마지막 코스, 캥거루 포인트 클리프라는 곳이고요. 여기 아까 탔던 그 무료 페리 타고 또 갈 거거든요. Fix spikes, pump, clean. 다시 사우스뱅크 페리 타는 곳으로 왔고요. 오늘 저를 마지막 관광지로 데려다줄 무료 페리가 도착했습니다. Stand firm and well clear of doors until the next. 여기를 올라가면은 캥거루 포인트 룩아웃 클리프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해가 다 지려고 하는데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빨리. 우와, 여기 락 클라이밍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야, 멋있다. 나도 언젠가 가지고 싶은 취미. 야, 자, 오늘의 무료 코스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가 오늘 입장료 무료 관광지 더 클립스 보드워크 캥거루 포인트 선셋 뷰가 보이는 곳입니다. 멋지죠? 이야, 이걸 보려고 올라왔구나. 이야, 야, 여기서 보니까 액자 같은데? 대박. 진짜 멋있다. 와, 여기가 최후의 포토 스팟이네. 자, 오늘 이렇게 대중교통 영원, 관광료, 입장료 영원으로 브리즈번 1일 관광 해보기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컨텐츠 재밌게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내일 골드코스트 당일치기 10년 만에 방문하는 해나킴의 모교 방문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브리즈번에서 둘째 날 인사드립니다. 어제 진짜 피곤해가지고 한 밤 9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 7시에 일어났으니까 거의 10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올라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해나킴의 모교 방문기 같이 가시죠. 골드코스트는 그 브리즈번에서 기차 타면은 1시간 정도면 가거든요. 그래서 브리즈번 사시는 분들도 골드코스트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골드코스트 사시는 분들도 주말이나 이런 때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두 지역을 왔다 갔다 많이 교차를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센트럴 스테이션. 지금 8시 45분인데 지금 여기 전광판에 보니까 골드코스트 가는 게 8시 59분에 있네요. 13분 후에 옵니다. 브리즈번이랑 골드코스트 있는 이 퀸즐랜드 주에 사용하는 고카드라는 교통카드를 구입할 거거든요. Good morning, how are you? Can I buy a new Go card, please? And can you put in $5 in it? Yep. Thank you. Cheers, have a nice day.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짜잔. 기차가 우리나라 KTX나 SRT 못지않게 되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선진국. 여기가 헬렌스베일 스테이션에서 올라오면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웨스트필드라는 쇼핑몰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한창 여기서 대학교 생활할 때 제가 그 당시에 되게 가난한 유학생이라서 학비랑 생활비를 벌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풀타임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학기에 이렇게 4과목을 듣는데 그 4과목을
그 이틀로 다 몰아서 수강 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말이랑 남는 5일 동안 이제 주 5일 풀타임 이제 워커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오랫동안 했던 일이 쇼핑몰에서 그 선글라스 판매를 하는 판매원을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을 했던 장소가 그 골드코스트에 4대 쇼핑몰이 있어요. 제일 큰 쇼핑몰이 로비나, 패시픽 페어, 오스트레일리아 페어, 그리고 여기 헬렌스벨. 이 네 군데가 골드코스트의 가장 큰 쇼핑몰인데 네 군데 쇼핑센터를 이렇게 시프트를 돌아가면서 계속 옮겨가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와, 여기 입구에 원래 자라파스 커피라고 유명한 커피숍이 있었는데 자라파스 커피숍 없어졌네? 아쉽다. 야, 좀 바뀌었네. 여기가 원래 콜스는 맞는데 여기 콜스는 그대로 있고 여기 주변에 보이는 상점들은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 이 자리가 제가 일하던 선글라스 가게인데 선글라스 가게가 사라졌네요. 이제 없구나. 망했구나. 옛날에 즐겨 먹던 그 자라파스 카푸치노가 먹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자라파스가 사라져서 그냥 커피는 제 목요일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열차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뛰어야 돼. 뛰어. 자, 교통카드 찍고. 와, 드디어 목요 도착.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마만이야. 교통카드를 찍고 트램을 타고 학교에 오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게 이유가 뭐냐면은 트램이 처음으로 생긴 게 2014년 7월부터거든요. 근데 제가 2014년 12월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거의 모든 기간 동안에는 버스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버스가 배차 간격이 막 50분, 1시간 이 정도라 가지고 버스가 배차 간격도 길고 그 다음에 버스 시간을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버스가 중간에 뭐 이유 없이 캔슬되고 그러면은 버스 기다리다가 막 2시간도 막 버리고 막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그 당시에 교통이 열악했었는데 제가 졸업하기 한 반년 남아두고 이렇게 트램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2015년 이후로 신입생분들은 되게 부럽네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10년 전에 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굉장히 가난한 대학생이었어요. 왜 가난한 대학생이었냐면은 그냥 누구한테나 호주에서 대학 나왔어 하면은 되게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편하게 학교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여기 대학교 입학할 때만 제 나이가 25살이었거든요. 25살이면은 대학을 졸업할 나이지 입학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대학교를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한 3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랑 그 다음에 23살에 처음 그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또 1년 동안 일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4년 정도 벌어놓은 돈으로 제가 스스로 이제 대학교 입학한 거라서 그 당시에 모든 학비랑 생활비, 숙박비 이거 다 제가 다 감당했었거든요. 근데 한 2학년 되고부터는 학비가 좀 모자라서 부모님한테 좀 지원을 받긴 했는데 그 외에 1학년 때 학비, 생활비, 숙박비 그다음에 졸업할 때까지 모든 생활비랑 숙박비를 다 제가 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내내 계속 풀타임 알바하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그래서 진짜 쉴 틈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플랫 쉐어하우스를 하는데 이제 그 비용도 부담스러워서 거실 쉐어라는 게 있거든요. 거실 쉐어가 뭐냐면은 아파트에 방이 3칸 있으면은 방에 못 들어가고 거실에 이렇게 파티션만 두고 생활하는 건데 그 거실 쉐어가 막 주당 80불, 9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에 한 뭐 8, 9만 원 정도였거든요. 한 주에 80불 내고 뭐 불편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거실 공유하며 살고 그랬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가난한 유학생을 보내가지고 더 지금 오랜만에 학교 오니까 더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컴퓨터 사이언스 건물이구나. 그래서 제가 온전히 제 힘으로 벌어서 번 돈으로 이제 학교를 다닌 거기 때문에 되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소중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게 받았었는데 그때 그런 힘들게 알바하면서 막 주경이 아독한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는 더 지금 학교에 오는 게 더 뭔가 뭉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캠퍼스 내에서 요 다리 브릿지 하나를 건너면은 여기 인터내셔널 빌딩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오랜만이다. 와, 건물이 옛날 그대로네요.
그래서 여기 이 인터내셔널 빌딩을 그리피스 컬리지라 불러요. 여기서 주로 이제 본과 대학 입학 전에 제일 기초 과정인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적과 영어 부분을 좀 채우고 본과 2학년으로 이렇게 패스웨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 지금 시험 중이구나. 여기 지금 교실 내부 살짝 봤는데 시험 중이라 가지고 조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 기간이니까 진상 피우지 않고 조용히 나가야겠어요. 아, 찾았다. 비즈니스 건물. 이야. 여기서 한때 제가 과제랑 시험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건물인데 지금 여기 콰이어 존이라서 조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레드불이랑 몬스터 마다라는 그 에너지 드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맨날 마셔가면서 열심히 수업했던, 열심히 공부했던 그곳입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저 혼자 떠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히 나왔어요. 대학교 때만 생각하면은 항상 과제하고 시험 공부만 했던 생각밖에 안 나요. 과제 하나 끝나면 다음 과제 있고 또 끝나면 시험이고 시험 끝나면 또 하나 시험이고 와 진짜 거의 과제랑 시험 지옥에 살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공부할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일하는 것보다는. 야, 그리피스 유닛바 많이 발전했네? 야, 우리 후배들은 좋은 공간에서 먹는구나. 여기는 학식을 먹을 수 있는 유닛바인데요. 아, 여기도 많이 바뀌었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식 먹는 유닛바가 되게 구렸어요. 거의 판매하는 게 그냥 감자튀김이나 뭐 튀긴 요리, 튀긴 치킨 이런 거 정도 양식만 있고 샌드위치 진짜 맛없는 거 팔고 이런 여러 식당들이 없었는데 지금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와, 되게 식당이 좋아졌다. 야, 멕시칸 푸드 들어왔어? 야, 중국 음식에 말레이시아 음식에 누들에 지금 다니는 현재 재학생들이 진짜 부럽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다니는구나. 이번에 학교 다시 입학하면은 좀 더 예전보다 더 잘 다닐 것 같아요. 먹을 게 많아졌네. 여기가 교내에 있는 G10 건물, 도서관 건물입니다. 여기 진짜 자주 왔어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용히 하고 나가야겠습니다. 방해하면 안 돼. 여기는 스튜던트 센터라고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처리해 주는 곳인데 여기서 뭐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그 다음에 뭐 아이디 카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Can I please have a double shot small flat white? Thank you. 그래도 옛날이랑 맛이 비슷한데요? 옛날에도 약간 이런 엉망진창 맛의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플랫 화이트는 뉴질랜드가 더 맛있습니다. 그 호주랑 뉴질랜드 사이에서 서로 막 싸우는 게 많아요. 서로 우리가 더 원조다 막 싸우는 게 많은데 베지마이트랑 파블로바라는 그런 간식도 싸우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가 우리가 더 오리진이다, 우리가 더 원조다 싸우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랫 화이트도 서로가 원조라고 싸우거든요. 어디가 원조인지 저는 딱히 궁금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맛있는 곳은 뉴질랜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파란색 컬러로 멘토멘티 하나 사입었습니다. 50불이니까 5, 9, 45, 한 45,000원 정도 하네요. 괜찮나요? 어울리나요? 색깔 마음에 들어요. 역시 난 파란색이 얼굴에 잘 받아. 자, 이제 저는 이렇게 학교 기념 티셔츠까지 사입었으니까 학교 방문은 여기 이쯤에서 마치고 이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살던 동네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골드코스트 수학여행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페어라고 큰 쇼핑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타운도 있어가지고 여기 중국인, 한국인, 동양 학생들이 그리피스 학생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저 위로 보이는 저게 센트럴 아파트먼트인데 제가 저 아파트먼트에서 한 1년 넘게 살았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기서 거실 쉐어도 하고 여기 이 오스트레일리아 페어 쇼핑몰 안에 제가 즐겨 먹던 단골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는데 거기가 쌀국수랑 소고기 쌀국수랑 그 다음에 고수가 들어간 베트남식 샌드위치인 반미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20대 초중반만 해도 고수를 잘 못 먹었는데 이 집에서 그 고수가 들어간 반미를 맛보고 와서 이제 고수를 잘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고수의 참맛을 알려준 그런 식당입니다. 야, 추억의 오스트레일리아 페어다. 여기가 우럴스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편으로 베트남 쌀국수집이 있었는데 있나? 없나? 있는 것 같아. 저건가? 제 옛날 단골 가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설렌다. 예전 그 맛 그대로일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Hello. 52. So where have you been for a long time? Now I live in New Zealand. New Zealand? Yeah. Oh, okay. Yeah. I used to come here a lot when I was a university student. At Griffith University. So which one would you like to try? Can I please have a number 2? Number 2. And can I also have a regular beef pork? Okay. Yeah? Okay. Would you like the chili, the red chili? Oh, yes, please. 와, 추억의 쌀국수. 와, 내가 좋아하는 고수. 제가 이름을 까먹었었는데 이름이 VN 베이커리였어요. 역시 맛집은 10년이 지나도 건재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반미의 맛을 깨닫게 해준 그 추억의 포크 반미입니다. 돼지고기랑 고수가 어우러진 이제 베트남식 샌드위치인데 그럼 한번 추억의 맛과 동일한지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와, 제가 방금 여기 주인분한테 물어보니까 10년 전 주인분 똑같은 분이라거든요. 역시 맛이 10년 전 똑같아요. 와, 고추를 좀 넣어줄게요. 와, 너무 맛있어요. 와, 눈물 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추억의 반미. 옛날 그 맛 그대로예요. 와, 스마일 마트도 그대로 있네. 여기서 제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김치나 여러 가지 한국 음식 그런 제품들 샀던 곳인데, 야, 장사 오래 하네 여기도. 이제 사우스포트는 이 정도 보고 이제 다음 저의 추억의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카드를 찍고 이 샤이엔이라고 제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절친이 있는데 이 추억의 감정을 혼자만 느끼고 모여서 친구한테 지금 골드코스트 와있다, 오랜만에 우리 옛날 살던 아파트먼트랑 학교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 친구 샤이엔이 지금 엄청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이프레스 에베뉴역인데요. 여기서 도보로 한 2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먼트가 나와요. 제가 23살 때 처음 호주로 혼자, 아무런 연고도 없는 호주에 저 혼자 건너와서 28살까지 있었으니까 저 20대 초반, 중반, 후반을 거의 이렇게 20대 청춘을 다 바친 곳이라 가지고 되게 감회가 남달라요 진짜. 과연 옛날에 제가 살던 아파트가 그대로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다. 여기 그대로 있네. 눈물 날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골드코스트의 제일 유명한 관광지인 서퍼스 파라다이스 비치,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일도 나가고 학교도 등교하고 여기 진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살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20대
시절이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골드코스트 살 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멋진 도시 산다는 거 몰랐는데 이제 1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멋진 도시 살았었어요. 역시 사람은 지나고 봐야 소중함을 느끼죠. 저 예전에 저 집 상호명을 보고 진짜 문화 충격이었는데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 비해 호주는 참 개방적인 나라라는 거를 그때도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런 샵이 이렇게 관광지 한가운데 있을 수 없을 건데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예요, 이 나라는. 선진국이야. 성선진국인가? 여기가 바로 전 세계 서퍼들이 모인다는 골드코스트의 아이코닉한 장소 서퍼스 파라다이스입니다. 짜라란. 야, 가슴이 웅장해진다. 서핑의 성지 골드코스트에 왔다 하면은 무조건 들리는 곳이에요.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지금 저 눈가가 촉촉해져 있어요. 자, 감성 돋는 하루다. 근데 또 10년 만에 와서 이렇게 감정이 더 벅차오를 수 있어. 만약에 막 졸업하고 1년, 2년 뒤에 왔으면 이런 감정이 안 들었을 건데 진짜 딱 10년 만에 오니까는 더 감정이 진짜 벅차오르네요. 역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인가 봐요. 이렇게 서퍼스 파라다이스 메인 입구 주변으로 이렇게 멋있는 장터도 열려 있습니다. 야, 옛날에도 이런 장터가 열렸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오늘 평일 수요일인데도 이렇게 장터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네요. 이제 시간이 어느덧 저녁 6시인데요. 다시 이제 브리즈번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안녕 골드코스트, 안녕 서퍼스 파라다이스, 바이바이. 지금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호주에서 한 4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5년차 살고 있는 교민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뉴질랜드, 호주 도합 합쳐서 거의 한 10년차 정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 두 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 가져보려고 해요. 뉴질랜드와 호주의 차이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우럴스라는 대표 대형 슈퍼마켓이 그 뉴질랜드랑 호주 둘 다 있는 슈퍼마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브리즈번 시티에 있는 우럴스 슈퍼마켓에 가서 이 채소들이랑 과일들 물가를 살펴봤는데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은 뉴질랜드는 야채나 채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그 과일이랑 채소가 토마토랑 블루베리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겨울에 뉴질랜드가 채소값이 되게 비싸져가지고 사실 이번 겨울 내내 두 개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 먹었어요. 왜냐면 블루베리는 키로당 10불가량 하고 토마토도 키로당 비쌀 때는 막 10불, 11불씩 하니까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 여름이 지금 시작되는 10월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비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끼는 차이점은 인종차별에 관련된 거,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호주랑 뉴질랜드 중에서 어디가 더 인종차별 심하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댓글이나 이렇게 온라인에 물어보시는 거 많이 봤는데 제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는 호주인들은 약간 좀 성격이 되게 직설적이고 약간은 차가우면서 개방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이 좀 많은 반면 그다음 뉴질랜드인들은 조금 더 따뜻하고 그 다음에 약간 더 차분하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느낀 경험을 봤을 때는 뉴질랜드보다 호주가 인종차별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나 제가 뉴스를 자주 보는데 뉴스를 읽으면은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런 중동인들이나 아시아인, 인도인들 이런 인종에 대해서 인종차별 사건이 일어나는 발생 빈도가 호주가 좀 더 많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뉴스 기사가 더 많이 나오니까는. 그래서
인종 차별에 대한 사건 사고가 강도나 빈도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뉴질랜드가 좀 덜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건데요. 백호주의란 말 있잖아요. 백호주의가 이제 호주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백인들만 우월한다는 그런 주의인데, 그런 말이 있는 걸 봐서는 조금 더 호주가 인종차별이 좀 더 발생 빈도가 높지 않나.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는,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조금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점은 날씨, 기후 부분인데요. 호주는 이제 워낙 땅이 넓은 나라라서 뭐 시드니, 멜번 말고도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퍼스, 애들레이드 막 여러 대규모 지역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뉴질랜드는 호주에 비하면 인구도 적고 좀 땅이 작은 나라라서 사람들이 많이 분포 있는 지역이 오클랜드라는 지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의 오클랜드의 인구가 한 60%, 70% 몰려있다 보니까는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지역이 오클랜드밖에 없는데, 이제 오클랜드랑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이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기후를 비교하면은 좀 많이 극과 극이에요. 골드코스트랑 브리즈번 지역은 연중 내내 기온이 되게 온화하고 따뜻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도 뭐 영하로 내려가는 일 절대 없고, 거의 겨울 평균 온도가 한 5도에서 10도 사이? 그 정도로 따뜻한 편이고, 강수량도 되게 적어요. 여름에 장마철에는 비가 좀 자주 오긴 한데, 그 외에 한 1년에 한 200, 300일 정도는 맑을 정도로 되게 따뜻하고 기온이 온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퀸즐랜드주랑 이제 오클랜드 두 가지만 비교하면은 훨씬 더 이제 호주가 따뜻하니까는 비 많이 내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호주가 유리한 날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클랜드는 제가 살아본 결과 비가 좀 자주 내려요. 뭐 폭우가 매년 내리는 건 아닌데 그런 얕은 가벼운 비 있잖아요. 얕은 비들이 되게 빈도가 자주 내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조금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는 날씨가 우울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평균 기온이 조금 서늘한 편이라 가지고 서늘하면서도 비가 자주 오는 날씨가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서늘하고 좀 시원한 온도, 자주 오는 얕은 비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뉴질랜드가 좀 맞고, 그 다음에 좀 나는 더운 거 좋아하고 여름형 인간이신 분, 저처럼 좀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선샤인 코스트 이런 도시들이 기후가 더 낫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느끼는 차이점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대중교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요. 이제 해외 생활 하시면서도 뚜벅이로 차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호주는 뚜벅이 생활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대도시들인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이쪽 지역은 대중교통이 그나마 좀 잘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뚜벅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제 생활, 거주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신데요. 다만 뉴질랜드는 뚜벅이 생활이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제 영상을, 그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중교통이 되게 열악해요. 일단 지하철은 없고요. 기차는 있는데 여기 한정돼 있기 때문에 탈 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유일한 교통수단이 이제 버스인데요. 버스가 엄청 배차 시간이 길고 버스 시간 안 지킬 때도 많고, 또 버스 비용이 되게 비싸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거의 안 타거든요. 실제로 대중교통 비용 비싸다 보니까는 그 주 5일 일한다고 가정하면은 대중교통비를 주 5일 버스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기 자가용 모는 기름값이 더 저렴해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비용이 비싸서, 그래서 두 나라의 대중교통만 비교하면은 뉴질랜드는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호주가 그나마 조금 잘 되어 있다. 근데 호주도 대중교통 비용이 저렴한 건 아니에요. 저렴한 건 아닌데 뭐 버스 외에도 페리, 기차, 트램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원활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경제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호주가 조금 더 뉴질랜드보다 큰 나라다 보니까는 그런 일자리나 직업적인 기회가 조금 더 폭이 넓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주로 발달한 이제 산업들이 IT 산업이나 광산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일자리가 좀 더 많고요. 반면에 뉴질랜드는 경제 규모가 좀 더 작아요. 조금 더 시골 나라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로 발달한 이제 업종이 관광업이나 목축업, 농업 이쪽으로 많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호주에 비해서 뉴질랜드가 그런 일자리 기회가 조금 더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다 보니까는.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살아본 결과 약간 뉴질랜드가 조금 더 작은 나라다 보니까는 호주는 좀 큰 나라라서 큰 나라처럼 느껴지는데 뉴질랜드는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한 국가라기보다는 조금 소규모 지역? 시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떤 분 농담으로는 이제 뉴질랜드가 나라가 아니라 그냥 호주에 속해 있는 그냥 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시기도 한데 그런 농담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조금 뉴질랜드가 작은 나라예요. 그런 경제 규모나 일자리 기회적인 면이나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조금 작은 분위기라 가지고 그렇게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호주랑 뉴질랜드의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우선 첫 번째 공통점은요.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이제 야외 활동이나 하이킹, 등산 이런 문화를 즐기는 문화예요. 특히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럭비에 되게 미쳐있는 나라거든요. 럭비, 크리켓 같은 이런 스포츠 활동에 공통적으로 즐겨하고 좋아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워낙 두 나라 다 자연 환경이 우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이런 외부 활동, 야외 액티비티를 많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공통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모두 다 사람들한테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은 트레킹이나 하이킹, 등산 좋아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두 나라의 공통점은 두 나라 다 일과 삶의 균형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개인 삶의 이제 균형을 중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나라 모두 되게 근무하는 시간이 짧은 편이에요. 대부분 뭐 9시, 10시에 출근해서 한 뭐 빠른 곳은 3시, 4시 퇴근하기도 하고 아무리 늦어도 한 5시, 6시 안에 다 퇴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근무 시간이 뭐 옛날에는 막 70시간, 80시간도 하고 지금은 52시간 규정으로 바뀌어서 좀 적게 일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암암리에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 두 나라 모두 야근 문화라는 게 거의 없고 그다음에 상당히 일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면 개인의 삶을 가지는 그런 워라밸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인데 인건비가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일을 더 적게 하고 많이 버는 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주는 복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경쟁적으로 일하진 않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사는 그런 삶을 더 중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요.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영국 연방 국가예요. 그래서 국기를 보시면은 호주랑 뉴질랜드 둘 다 국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잘 모르면 호주, 뉴질랜드 똑같은 국기인 줄 알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빨간 별이 있으면은 뉴질랜드 국기고 하얀 별이 있으면은 호주 국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한 편이고 되게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인의 삶을 제가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좀 비교를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보면은 다들 좀 약간 뭔가 화가 나 있고 되게 뭔가 좀 약간 이런 온라인에 댓글들을 봐도 다들 왜 이렇게 막 자기 감정 표출하고 되게 막 불평 많이 표시하고 늘 이렇게 아무래도 경쟁하는 문화 속에 태어나다 보니까는 뭐 치열한 인구 속에서 다 비슷비슷한 학력과 스펙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는 항상 늘 여유가 없어 보이고 바빠 보이는데 그 반면에 뉴질랜드나 호주 사람들은 다들 막 엄청 친절하고 여유롭고 다 웃고 오케이 하고 다 좀 나이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두 나라의 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두 나라 다 최저시급이라는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 전 세계 최저시급 1위가 호주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최저시급 3위가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가 최저시급이 23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되고요. 호주가 그거보다 한 1, 2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호주랑 뉴질랜드를 둘 다 살아본 사람으로서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비교해 봐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나라 중에 어디가 더 낫냐 이렇게 아마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디가 더 낫다라는 거를 말하기 어려운 게 두 나라 다 장단점이 극명하다 보니까는 다 개인적인 선호도나 인생의 가치관 같은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호주에는 약간 무서운 야생동물이나 막 몸집이 커다란 곤충이나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호주에 뱀도 좀 많이 출몰하는 편이고 특히 이렇게 도시 말고 외곽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나 이렇게 하이킹을 가면은 종종 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야생동물이 좀 무섭다는 점? 그리고 또 뉴질랜드가 더 나은 점이 호주에는 약간 몸집이 큰 그런
곤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미도 막 이따만하고 약간 이런 동물이나 곤충들 사이즈가 뉴질랜드에 비해서 좀 큰 편이라 가지고 벌레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가 조금 더 거주하기 나을 거예요. 특히 바퀴벌레 이런 게 호주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바퀴벌레가 요만한 게 아니라 사이즈가 뭐 엄청 큰 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살 때 바퀴벌레를 좀 많이 봐서 무서워했던 경험이 많은데 뉴질랜드에서는 집에서 바퀴벌레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해나킴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두 나라를 비교한 거니까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언급했던 차이점, 공통점 이외에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만약에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